이런 상황에 수요일 고용지표가 시장이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아 충분히 악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별 이유 없이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할 때는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면서 하락하지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가 시장의 바닥이라고들 하는데 수요일 악재에도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별다른 이슈와 이유 없이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수요일 변동성을 보이다 하락세를 멈추었습니다. 개장 전 선물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 갭상승하며 시작했던 나스닥은 12시에 고용지표가 나오며 순간 하락했지만 이내 말아올리며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고 수요일 졸지 고용보고서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CPI 발표와 기업 실적 발표까지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결국 나스닥이 플러스 0.69%, S&P 500 플러스 0.7%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TQQQ 주가는 플러스 1.54% 상승하여 17.17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10주 추가 매수하여 보유 수량이 1288주가 됐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불어넣은 첫 번째 요인은 12시에 발표된 졸지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이 고용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의 구인 및 노동 이직 조사에 따르면 가용 직위가 한 달 전 1051만 개에서 1046만 개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 수치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모든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 고용이 소폭 줄긴 했지만 예상치인 1000만 개보다 많이 나오자 시장은 순간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밤 12시에 졸지 고용보고서와 함께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리포트는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 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신규 수주, 수주 잔량, 재고, 고용 및 물가 등 전체 측정 지표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응답자로부터 긍정적 전망 및 부정적 전망의 차이, 그리고 경기 변동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지난달부터 50 아래로 내려오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이는 제조업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PMI 지수는 감소하는 것에 비해 제조업 고용 지수는 예상치와 지난달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51.4로 발표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분명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12시에 지표 발표가 있고 나서 새벽 4시에 12월 FOMC 회의록이 발표됐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렌트비가 급격히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물가지수의 후행에서 나타날 것이다. 2. 4분기 GDP가 잘 증가하고 있고 고용시장이 정말 많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타이트하다. 3. PCE가 10월에 많이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방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4. 위원들은 이번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이 가격 안정과 최대 고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최대 금리를 높이는 것이 좀 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5. 그 어떤 위원도 2023년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2% 인플레이션 자신감을 줄 때까지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어서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출 수 있대 금리 인상을 멈추진 않을 것이며 23년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다.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고 최종 기준금리가 5에서 5.25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거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금리를 인하해주느냐인데 여전히 연준은 23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말하며 시장을 눌러놓으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FOMC 회의록이 다소 매파적이었고 고용지표까지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여러 악재에도
주가가 내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던 수요일 미국 증시에서 UBS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분야 성장 우려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해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했으며 시가총액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5%나 빠지자 나스닥도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고용이 여전히 좋고 4분기 GDP도 좋은 흐름을 보이자 최근 급등한 10년물 국채금리가 화요일에 이어 크게 조정을 받아 3.7%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에서 이제는 연준 위원마다 향후 통화정책과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뉘고 있는 가운데 닐 카시카리 총재 등 몇몇 연준 위원은 매파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23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앞서 말했듯 연준 위원들이 입장이 갈리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라 통화정책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최종 기준금리를 5%까지만 올리고 올해 4분기 정도가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전망과 연동되는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4.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지수는 최근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며 사우디를 대표로 하는 오펙 플러스가 안정적인 원유 수출 의견을 내보이자 유가는 크게 하락해 이틀 만에 80달러에서 73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수요일 졸치 고용보고서를 시작으로 모멘텀 없이 억눌린 매수 심리와 월가의 강압적인 공포감에 의해 변동성 없이 하락하던 미국 증시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다음 주 CPI와 그 이후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해서 1월에 신저점을 갱신할지 1,500포인트 정도에서 3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시작할지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수요일 고용지표가 시장이 원하던 대로 나오지 않아 충분히 악재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별 이유 없이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할 때는 아무 이유나 갖다 붙이면서 하락하지만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가 시장의 바닥이라고들 하는데 수요일 악재에도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따라 시장은 다시 크게 하락할 수 있지만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지만 너무 주식시장 걱정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옥의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